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리안 타임 전성민 감독님 작품 보셨고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의 인사 말씀 청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코리안 타임 감독을 맡은 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떨려. 첫째 경제역을 맡은 이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역을 맡은 장혜민입니다. 오늘도 관객분 호응이 추우니까 떨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1시간 반 동안 정말 꽉꽉 채워진 이야기로 그런 작품이어서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먼저 전성민 감독님께 이제 어떻게 출발한 작품인지 작품의 시작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 기획한 지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나리오를 최기하 배우가 직접 썼고요. 그리고 최기하 배우랑 지금 인연은 한 20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후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생하기 전부터 기획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하려고 했을 때 또 영화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고 투자가 무너진 적도 있고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잘 닿아서 10년 만에 같이 미트업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오늘 이전에 알려드리지 보셨는데 감독님과 함께 보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그 스태프분들도 다 배우들도 다 보지 못한 작품이거든요. 오늘 일반 분들께 소개하는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사실 배우분들 똑같을 거예요. 내일은 아마 그 어머니 역할을 나오신 홍병수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조대진 감독님 다 오시거든요.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데 오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비가 왔고 이게 야외에서 틀어졌을 때 사실 좀 걱정이 되게 컸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하게 돼서 오히려 집중도가 더 세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부천영화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극장에서 상영을 앞두고 오늘 전야제를 하시고 있는데 전야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는 내일 또 오늘의 응원 제목을 들었을 때는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요소들이 정말 총망라되어 있는 영화구나 생각을 했고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초반에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중반부 지나면서부터는 한참도 모르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도 감독님께 시나리오 전달 받고서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받으시고 나서 읽으신 다음에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본인들 맡으신 역할들 아주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어떻게 본인의 캐릭터들을 느끼셨는지 두 분께 각각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최기하 배우는 저랑 같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송효셉 배우가 저랑 친구예요. 같이 오랫동안 공연을 같이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면서 한번 읽어봐 해서 보고 제가 시나리오 보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고 보자마자 많이 울었죠. 그리고 너무 공감하고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이 이미연 배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연이요. 근데 저는 이미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프고 요즘에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고 첫째가 갖는 숙명이 있잖아요. 그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이런 가족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가 어떠한 인물을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 거의 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울지 말자. 안 울고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릎을 많이 참았던 영화고 너무 아팠고 지금도 보면서 사실 제가 찍어놓고 제가 자꾸 우네요.
그렇게 아픈데 너무 또 힘들게 찍었고 너무 사랑스럽게 찍었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황인영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대본을 받았죠. 오디션을 봤어요, 저는. 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결혼도 안 해봤고 임신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어떤 이런 가족 이야기가 더 중요했고 여기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임산부는 사실 어떤 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경미가 어쨌든 조금 경미의 좀 특수한 상황은 남편이라는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코믹인 것 같지만 사실 진짜 경미의 얘기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아픈 구석일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덜 코믹이고 진짜 경미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디션을 볼 때 더 감독님께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네. 그 대본 시나리오 읽고 나서 또 이민 배우처럼 막 울컥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는. 근데 사실 경미가 제가 봤을 때 경미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관객들이 이걸 봤을 때 사실 경미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보면은 이 5매 중에 경미가 겉보기엔 제일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 4명은 막 이렇게 유일하게 상복처럼 얘기하죠. 네. 그냥 어쨌든 교수 남편을 들고 있고 그냥 서울의 청담동 명령 같은 대명사 그냥 멀쩡해 보이고 그래서 사실 초반에 흐름을 듣고 갈 때 경미에 그냥 시선으로 봤을 때 하찮아 보이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초반에 그걸 멀쩡하게 약간 일반적인 관객의 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제 얼마나 들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 남편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막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가다가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만 가족한테 제일 기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언니한테도 마음을 열고 가족들한테 지키고 싶었던 이런 거칠은 애들 다 벗어던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보니까는 그런 감정 변화를 좀 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혜민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거의 모든 장면들이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보고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인물들 자체가 너무 개성이 다르고 개성이 계속 심화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처음에 봤던 인물들이 점점 더 입체적인 인물로 변해가다 보니까는 저희가 결말에서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인데 이 5남매를 다 알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마 감독님도 고르게 분배해서 인물들한테 애정을 주고 또 관객들이 이 균형을 맞춰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려면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편집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최종 완성도를 내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만지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사실 시나리오 봤을 때 가족 얘기고 우리가 너무 봐왔던 구성인데 게다가 장례식이라는 자체가 60% 이상의 촬영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배우분들의 연기로 커버를 해주거나 그 개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컷들도 보시면은 뭐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등장할 때 연극적이지 않으려고 드러내주거나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하거나 그리고 아까 뭐 동봉투도 보시면 동봉투 없어진 줄 알겠지만 이야기적으로 아닌 걸 계속 관객들을 속여야지만 되는 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최기화 배우가 사실은 시나리오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거의 원테이크 오케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에 거의 7, 8시간 찍어냈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 3분의 1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배우분도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감독 뭔데 12명 중에 원테이크 오케이를 된 거예요. 근데 배우분들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니터를 다시 한 번 돌려서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2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들밖에
그래서 최고의 장면을 맨 뒤에 구성을 딱 잡아놓고 원테이크 다 어떻게 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되게 많이 쏟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계셨고 아마 넬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과 후에 신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전의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가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대로 이분들이 해석한 대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봉준호처럼 천재적인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서 내놨을 때 배우를 최대한 믿어줄 수 있는 감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편도 그렇게 찍어왔고 장편도 봤을 때 이 배우분들 캐스팅을 했으면 그 캐릭터를 인정을 해주고 이분들이 해석한 대로 가서 같이 만들어간다라는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좀 캐릭터 있게 모든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 하나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없는 인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두 아마 장례식장을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의 장례식장을 겪으면서 사는 거고 한국의 장례식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 안에서 겪었던 감정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도 아마 자기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딱 엔딩 때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남매들이 이제는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좀 가까워지는 거라서 작품이 공개돼서 잘 되면 혹시 속편 같은 거를 볼 수 있을지 그러면 좀 더 가볍고 즐거운 가족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드는데 혹시 감독님 최기하 배우님과 시나리오 작가인 최기하 배우님과 그런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셨나요? 관객분들이 전혀 기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엔딩을 더 찍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년 뒤 설날의 모습을 그냥 신발들이 입고 사운드만 이라도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아니면 낙골당에서 그냥 어색하게 서로 먼 곳을 바라보는 다섯 남매의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엔딩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로 뭔가를 더 구성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또 작품이 개봉하고 잘 되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우리 최초의 관객이실 거예요. 영화에 대한 입소문들 또 손으로 하는 소문들 많이 내주시면은 코리안 타임 팀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또 작가님은 그 후속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우님들은 경자와 경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한번 작품 끝나고서 그려보셨을 것 같긴 해요.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저희 둘이 같이 드라마를 이전에 같이 찍었어서 워낙 친한데 안 만났을 거예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화해가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됐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속편은 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 경비 이야기도 같은 걸까요? 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이게 조금은 계기가 돼서 왜냐면은 그 전에는 10년 넘게 정말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던 남매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끈끈해지는 건 좀 웃기겠지만 그래도 서로 어쩌고 하면서 그래도 연락 통화씩은 하고 정말 1년에 한 번 뭐 엄마 기일이라도 오히려 명절 때보다는 그냥 엄마로 인해서 또 묻히고 뭐 이런 것들에 약간의 해피엔딩. 그 얘기는 했었네요. 저희가 촬영할 때 엔딩을 감독님이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치킨집을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저도 되게 찬성해가지고 좋은데요? 이랬는데 물론 못 찍었어요. 치킨집이 섭외가 안 됐죠. 아닌가요? 그 최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데요. 근데 그랬으면 왜냐면 이제 이 친구 혼자 됐잖아요. 비밀과 애기 낳고 혼자면은 분명히 언니가 뭔가 계속 가족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또 흥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걸로 인탄을?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결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또 내일 극장에서 만나게 될 관객분들이랑 또 만나고 천천히
여정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그 관객과에 대한 시간이 끝나고서는 오늘 관객분들과 또 감독님, 배우님들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있다고 여러분들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오늘 찾아가는 국내영화관의 재미를 함께 잠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객분들도 보신 분들 중에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께 소감이나 아니면은 질문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리안타임 관람하신 궁금증 아니면 영화 보신 소감 같은 거 앞에 계신 오늘 주인공들에게 지금 질문해 주시면 이 작품의 최초의 질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져고 싶은 계시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코리안 타임이에요. 절대 질문하지 않는 거. 끝날 때쯤에 10명이 손 한꺼번에 내는 것도 코리안 타임인데, 자, 여기 한번 유럽적 사고를 가진 분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실까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저 뒤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처음부터 제목이 코리안 타임이었는지, 이 코리안 타임이 저 나름대로는 때늦은 자각 이런 식으로 와닿는데 처음부터 제목이 코리안 타임이었는지 다른 제목으로 했었다면 어떤 제목들을 거쳐서 이 제목으로 마련됐는지 여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처음 제목이 깔끔 안내식장이었어요. 깔끔한 예식장인데 그때 지금 간판 보면 장자가 떼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여러 희노애락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다가 코리안 타임을 제시한 게 그 어떤 그 최경영이라고 친한 그 촬영 감독님이 얘기를 했던 게 약간 코리안 타임이 의미가 사실 우리가 약간 늦게 가는 5, 60분 지각하고 하는데 이게 어머님에 대한 존재나 가족에 대한 존재를 해석할 때 저희가 늘 떠난 뒤에 좀 늦게 오잖아요. 이게 그 존재에 대한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놓쳐버린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족한테 이 미안해라는 얘기가 그 배우들한테 계속 바꾸게 되는데 용기 있게 미안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동생밖에 없거든요. 미안해 내가 갈게. 그럼 괜찮아. 그래서 덩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가장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저희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사람이 미안해라는 얘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표현을 너무 못하고 늘 어머님, 부모님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존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제목이 바뀌게 됐습니다. 감독님 어쨌든 같이 데뷔작, 장편 데뷔작을 함께 해준 배우님들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기회인데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무대를 깔아드려야지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 분 사랑의 언어로 지금 나누신 여러분들이 복격을 하셨습니다. 첫 질문 해주신 관객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제 한 분씩 나타나실 겁니다. 네. 첫 줄은 정말 이 영화에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되게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혹시 뭐 첫 줄에서는 마이크 없이도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럼 너무 가까워요. 저희 3m도 안 되거든요, 지금. 계시면 첫 줄에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계실까요? 아니, 제일 늦게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요? 자리가 없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첫 줄에 국한하지 않고 또 그냥 감상평이나 질문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꼭 질문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셨다는 소감 전해주시면은 관객분들에게 처음 선보인자에 정말 떨리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손 들어주는데 이쪽 먼저 하고 가운데 이렇게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영화를 보다 보면 개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서 되게 많이들 오시셨는데 너무 이런 영화를 어둡게
일단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송여셉 배우 그 첫째 형, 그다음에 귀하 배우도 대학로에서 라이어라는 연극부터 시작을 해서 재밌는 연극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봤을 때 이 배우들 연기가 연극적으로 보이는 거를 좀 지향을 했는데 사실 최기화 배우가 워낙 그 부분에 자신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미 원작자로서 이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실 저는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사실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오바가 됐거나 아니면 이게 전우신이랑 좀 맞지 않는 거 정도는 했지 그 의도가 만약에 저런 재치가 있거나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내지 못하면 관객들이 2시간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고문에 가깝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배우분들이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들 루틴이라든지 재밌어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혹시 본격 코미디 영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유튜버들 중에 개그맨들 그 사람들 아이디어 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핸드폰 보고 되게 웃고 그래요. 근데 저는 웃기는 걸 못해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멜로거든요. 멜로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드라마 장르를 했을 때 사실 좀 도전했어요. 10년 전에 사실 제가 귀하영한테 얘기 못했던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를 귀하영만큼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조금 이렇게 명달리하신 분이나 하나하나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연출된 게 다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관객분들 같이 웃으신 게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본으로만 웃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미디 연출 감각이 없으면 사실 관객분들이 호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님도 분명히 그게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사이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하는 그 개그는 사실 콘티 단계에서 이건 앵글로 재밌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촬영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각 배우들마다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웃긴 놈이 아닙니다. 사실 배우들을 믿어줬을 뿐이지 제가 한 게 너무 적어서 코미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웃어주신 게 좀 신기해요. 네. 아닌데 엄청 재밌었어요. 최기화 배우가 뭐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 이미 그 많은 말들이 있었고 저희가 애드립이 진짜 별로 없어요. 거의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서 하는 저도 웃느라고 딱 2대만 때려버리는 빙신 만드는 게 없어서 정말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심각한 장면인데 너무 웃긴 거예요. 딱 2대만 때려. 관객분들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서너 명 이상 뒤엉키는 장면이 재밌는데 그건 진짜 연출의 감각이라서 맞아요. 네, 감독님 분명히 멜로 다음에 코미디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딸아이가 영화에 가까운 데를 한다고 보러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근데 내용을 설명을 해줘서 좀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회자가 치렀어요. 이게 긴 장례를 하는 게 가족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오랜만에 저희도 신랑인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애로 두터워지고 또 서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기가 돼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프고 힘들었지만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게 되게 감사하게 어머니한테 더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도 제 온 가족이랑 이게 조금 그런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 힘들고 좋았던 것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와주셔서 훨씬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봤고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저 뒤쪽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동네에서 왔는데 그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장지에서 엄마는 이제 고아야, 엄마는 엄마가 없어 그러시는데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하실 때 어떤 뭐 연기 디렉이 있었는지 시나리오에 설명이 따로 있었는지 굉장히 짧게 지나갔지만은 너무나 상징적인 게 저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왜냐면 그 대사는 선배님이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걸 주문을 드렸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라고 부를 데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형제자매가 우리가 고아구나, 이제 우리는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근데 저희 다 모였잖아요. 가족이 이제 막둥이까지 와서 사실 그 말을 할 때 우리 고아니까 우리끼리 똘똘 한번 뭉쳐보자 라는 그 말인데 울면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엄마한테 창피하지 않게 살아보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고아가 됐으면 우리끼리 엄마한테 창피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배님 원작 캐릭터가 약간 미스테리 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기분이고 정말 엔딩에 이르러서야 이 K 장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고생과 슬픔과 사랑 같은 것들이 어머니의 편지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완성이 되는 역할인데 정말 이명 배우님이 진짜 끝까지 그 약간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역할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지막 엔딩에도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배우님이 해주신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끝나고 나서 경자가 많이 남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감독님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황금빛 바다, 그래서 경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또 괜찮으세요, 이제? 네. 그 장면은 저희 촬영 감독님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제가 이쁘지 않은데 너무 아름답게 찍어주셔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워요. 오늘 촬영 감독님 같이 오셨군요. 오늘 촬영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 뒤쪽에도 손을 들어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밖에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96분이라는 상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뚫어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안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중에서 감독님이 가장 아까웠던 장면, 관객들은 지금 울 수는 없지만 그런 장면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없었던 게 이거 사실 다른 영화 3분의 1로밖에 못 찍어서 더 신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더 찍고 싶은데 더 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겨 넣었고 근데 대신에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면서 찍되 늘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찍어놨는데 2시간 분량짜리가 90분이 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간에 다 효과져 버리니까. 근데 이야기 구조를 귀하영 최규 배우가 만약에 80페이지를 썼다면 제가 15페이지를 줄여냈어요. 근데 원작자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냈고 그러니까 한국 시나리오에 제가 특화되어 있다는 거는 70페이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은 1분당 1페이지라고 얘기해서 120페이지, 120분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랑 각색하고 하면서 좀 얻어냈던 거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장면은 사실 중간중간 설날이라는 장면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엔딩을 조금 더 사실 지금 뭐 편집으로 하는 것보다 촬영이 조금 더
본다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일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까지 장면 중에는 사실 애정이 있는 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90분이로 줄이고 싶은 게 요즘 분들이 집중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줄일수록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90분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했던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타이트하게 꽉 다 쓰셨네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아서 혜민 배우님께 깔끔한 장례식장에서 업고 잡고 촬영하고 그때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에피소드 그냥 영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살면서 거기를 이제 찍었는데 저는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쉴 때 이때가 저 사실 영광을 이때 처음 가봤어요. 영광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영광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쁜 곳이 있다고 기업님이 계속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해서 그걸 다 적어놨다가 쉴 때 정말 저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희 막 속초, 강릉, 부산 이런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영광이 너무너무 예쁘고 왜 이렇게 예쁜데 소개가 많이 안 되고 많이들 별로 안 가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말 맛집도 많고 근데 집 앞에 숙소 앞에 숙소 앞에 밥을 먹으러 가도 그냥 구석에 할머니 하시는 식당인데도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영광에 있어서 촬영하는 내내 좋은 기억들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천을 합니다. 영광 한번 놀러 가보세요. 갑자기 홍보대사. 그러면 이제 촬영 안 할 때는 아주 발랄한 여행자로 다니시다가 맞아요. 현장만 들어오면 배를 이렇게 만들고 네. 어두운 얼굴이 되고 쿠션도 웃기고. 정말 일터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더 관객분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 이야기 듣고 나서는 함께하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 분들은 지금 네 제일 앞줄에 계신데 다들 얼굴이 너무 밝으신데 제가 앞줄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셔가지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이은 선배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까지 많은 공연과 많은 뭐 매체 작품들 다 통틀어서 뭐 라디오에서 했던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번 코리안 타임에서 맡았던 캐릭터가 선배님 이제 배우 생활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내 인생의 최고의 캐릭터였다. 지금까지 배우 생활에서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이게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캐릭터고 어떤 정말 좋은 작품일 거야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우리 가족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거는 제일 좋은 캐릭터, 제일 좋은 작품하고는 좀 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저예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파요. 그냥 내 거, 내 살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캐릭터 아니고 저고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그래요. 아마도 이미우 배우님의 어떤 시절을 관통하는 작품이었어서 캐릭터로 떨어뜨려 생각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혜민 배우님께는 코리아타임 이제 관객분한테 오늘 처음 선보인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작품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지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제가 사실 조수 생활하면서 조감독과 연출팀 생활하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영화장에서 좋은 감독님들 밑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사실 제가 되게 큰 작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저에 대한 영화로 너가 입봉을 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라는 사람이 감독으로서 누군가랑 같이 영화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해준 작품이고요.
지금 뭐 어쨌든 대표님께서 되게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이 10억이라는 이 어쩌면 크고 어쩌면 굉장히 작은 영화로 따지면, 근데 그 값어치로 따지면 영화는 사실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 구조,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코리안 타임 자체는 제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여러분들 찾아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얻고 가고, 그리고 늘 힘들었어요. 사실 작품들을 하다 보면 전쟁 영화에 뭐 우주 영화에 막 또 스키 점프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작품만은 딱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추억들이 많았고, 그리고 스태프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 좋은 기억만 굉장히 남기고 굉장히 힐링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작품이세요? 네,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사실 어영부영 저도 연기를 하는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갔는데 뭐 한다고 10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했는데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도, 연기를 하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극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끌어가고 싶다, 이런 감정을 제가 좀 마음껏 제가 표현하면서 이런 변화도 좀 줘보고 그런 것들을 좀 갖고서 해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기회를 아무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주셔서 이 극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작품이 처음이에요, 이 작품이. 그래서 좀 감독님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저도 그 안에서 제 마음대로 다 놀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믿어주셔서. 그래서 그런 걸로 단순하지만 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연기하면서 매번 고비예요. 그만 두뇌 만회하면서. 근데 이 작품을 또 하면서 결국엔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실 이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애정이 있고, 항상 코리안 타임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항상 응원하고 네, 그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감독님과 조 배우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왜 이 작품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을 배우들한테 주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영화거든요. 구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에 어울리는 영화예요. 장르가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가족 영화라는 결을 가지면서 끝나는 이유는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라고 서로 느끼고 있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잔상들을 길게 주는 작품으로 완성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한 분도 안 떠나시고 세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촬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분의 끝인사 말씀 청해드리고, 저희는 또 내일 이제 극장에서 새로운 관객들 만날 세 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굉장히 영화 전공하시는 분, 그다음에 배우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한국 영화 늘 얘기하면 배우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기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자신한테 맞는 연기들이 생길 거고, 자신한테 맞는 연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생길 거니까 힘 안 잃고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다른 영화의 시사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긴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영화인데 오늘 아침에 해가 쨍! 하고 해 뜰 날이 이게 하늘이 도와주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한다고 한 번쯤 말씀하세요. 왜냐면 가시면 못해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 사실 되게 일반 관객분들 많이 와 주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왔는데 뒤에 보면서 되게 많이 감사드렸거든요. 진짜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영화 어떤 정보도 없이 막 이렇게 와주셔서 어쨌든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또 정말 가시는 분 없이 끝까지 봐주시고 또 저희랑 이렇게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진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